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9월은 마지막 날까지 개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가운데 9월 30일에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9월 30일에는 연준이 CPI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오전까지 걸쳐서 이래저래 불안감이 시장에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9월은 한 달 내내 개미들 가슴 졸이게 만들더니 마지막 주까지도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5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장안의 화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 관계자들,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의 지지 발언, SEC 비판 발언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은 리플 CEO의 공개 발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SEC를 깡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CNBC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보니까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번 한 주 중요 포인트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뒤에 리플 소송과 관련한 리플 CEO의 작심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비트코인이 심리적 수준인 2만 달러를 이미 반납한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들,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톰 베이스가 비트코인의 약세장 바닥을 나타내는 카피출레이션, 이 대량 매도에 근접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의 조정을 거쳐서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이때 모멘텀 반전 지표가 강세 신호를 보이면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4,000달러는 진짜 다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런 최악에 근접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쩌나 저쩌나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3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의 공동 창업자 올랜도 브라보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투명성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를 통해서 업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일부 비즈니스 관행이 사모펀드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점도 알게 돼서 다소 실망했다. 하지만 이건 업계가 아직 젊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토마 브라보가 FTX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과 관련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내가 만났던 최고의 기업가 가운데 한 명이다. FTX가 또 다른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쉐어스가 지난주 자금 흐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830만 달러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에 26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2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펀드에는 69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4주 연속 순유출 이후에 첫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숏펀드에서는 510만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은 어쩌면 시장에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리비트 데이터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9월 30일 19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10만 2,828 BTC 규모입니다. 이날은 18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옵션 만기도 도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 블록체인은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된 날인 만큼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뻔하지만 필요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9월은 이래저래 한 달 내내 개미 투자자들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가 9월의 마지막 주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1월 수준까지 후퇴한 만큼 주요 지지선이 지켜질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석가들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먼저 SB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에서 최저 수준의 주간 종가 마감을 확인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유명 트레이더인 OMZ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종가 마감 18,800달러는 바닥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등만 남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지지를 구축하고 있다. 미드텀 랠리는 아직 테이블에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0월로 접어들며 강세 반전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2002년 5월 이후에 20년 최고치를 확인한 달러 인덱스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의 패리티 가능성, 그러니까 1파운드는 1달러, 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0.96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황, 엔화 가치 역시 최저치를 확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하며 달러 인덱스가 어떤 방향성을 이번 주에 보여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여전히 주식시장과 강하게 동조화되어 있는 반면 달러와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 것은 CDD 지표입니다. 이건 최근 최저치를 확인했는데, CDD가 높다라는 것은 장기 홀더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대의 경우에는 장기 홀더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지갑에 보관돼 휴면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이 최근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장기 홀더들이 홀딩 포지션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들이 계속 홀딩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악화된 환경에서 매도세에 가입을 하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비율이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꼽혔고,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공포 탐욕 지수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2달 넘게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투자 심리 상태, 과연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을 확인한 뒤에 9월을 마감하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소식들이 더해졌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작심하고 SEC를 후려 갈긴 내용입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SEC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다, SEC의 규제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해서 소송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사의 성장 95%가 SEC의 규제 관행으로 인해서 미국 이외 고객으로부터 발생했다. SEC는 집행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하고 명확성을 제공하자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SEC가 가능한 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이미 1억 달러 이상을 썼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18개월 동안 SEC가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주장한 메모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명령을 했지만 SEC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이유를 제시했다. 최근 판결에서 판사는 SEC가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실한 로열티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최근 메타버스 음원 통합 플랫폼 스팅거, 그리고 음반사 아르마다 뮤직과 협업을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P2E 게임 메타버스 말라드로이드에서 음악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며칠 전에 외신에 나왔던 거라서 보긴 했었는데 깜빡하고 영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리플 레저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음원 발매 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것이어서 리플의 플랫폼 전체 생태계의 다양성 차원에서 꽤나 신선한 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스 테런드 스팅거 공동 창업자는 게임을 통해서 음악 앨범을 출시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다. 아르마다 뮤직과 같은 음반사와 협력해서 XRP 레저 위에서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트랙을 블록체인 게임에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나름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말라드로이드는 우리가 이거 처음 런칭했을 때 살펴봤었던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 리플 XRP 레저 위에서 가동되는 첫 P2E 게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부여가 됐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백악관 관계자가 대량 매수했던 종목으로 관심받기도 했던 파일코인의 경우에 개발자 7,000명이 달려들어서 D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프로토콜랩스의 설립자 후안 베넷은 파일코인 싱가포르 행사에 참여해서 현재 새로운 개발자 7,000명이 파일코인 블록체인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다. 2만 명의 사용자가 파일코인을 사용해서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고 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스토리지 제공 업체도 매달 2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일코인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11월 28일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도 전해졌는데 프로토콜랩스의 개발 책임자 몰리 맥킨리는 레이어2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타입과 관련해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확장성을 개선한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파일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진척 상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